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영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하와이에서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 두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제 딸은 5살, 아들은 3살이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비행기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히 잘 왔어요. 물론 헤드폰과 스티커 놀이 덕분이었죠. 아이들을 낳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의 날씨는 하와이보다 좀 추웠어요.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제 딸 루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뛰어가서 안겼어요. 제 아들 제이는 낯을 많이 가려서 제 뒤에 숨었어요. 공항은 조금 복잡했지만 아주 편리했어요. 부모님 차를 타고 제 고향인 서울로 갔어요. 공항은 인천에 있거든요.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녁 시간이라서 차가 조금 막혔어요.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모님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자란 곳인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 오래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 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제 삶과 모든 짐은 하와이에 있으니까요. 제가 자란 집에 아이들과 같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피곤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아이들이 쓸 물건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와이와 한국은 시차가 19시간 나거든요. 한국이 19시간 더 빨라요. 한국이 하루 더 빠르고 5시간 더 느리다고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루나와 제이는 비행기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았는데요. 시차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피곤해 보였어요. 저희 모두 금방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이 없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낳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잠을 많이 못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눈을 뜨니까 아직 새벽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제이도 저를 닮아서 잠이 별로 없거든요.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제이랑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일교차 때문에 아침 날씨는 좀 추웠어요. 오랜만에 추운 날씨를 느끼니까 한국에 온 게 실감이 났어요. 조금 걷다가 들어왔는데요. 옛날에는 멀게 느껴졌던 길이 사실은 아주 가깝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저희는 시골에 사는데요. 그래서 먼 거리를 걷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제이는 2살부터 유모차를 타지 않고 늘 걸어 다녔어요.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 가족들과 다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볼일을 봤어요. 저는 솔직히 미국의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었거든요. 너무 느리고 불친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동사무소는 깨끗하고 편리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고 부러웠어요.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 봤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예요. 그런데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는 건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해서 제이가 넘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승객이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짓말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조금 실망했어요. 다쳤으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싸게 파는 가게인데요. 미국의 달러 스토어 같은 가게예요. 제가 한국에 오면 가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에서 쓸 아이들 물건을 몇 개 사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했어요. 아마 저희를 못 봤거나 저희가 너무 뒤에 서 있었나 봐요. 저희는 바닥에 붙은 스티커를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순식간에 새치기를 해서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그대로 새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에서 넘어지고 새치기까지 당하고 나니까 조금 속상했어요. 솔직히 하와이 버스는 정말 느리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살갑고 친절한 편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한국의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하와이에는 높은 빌딩이 많이 없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높은 빌딩이 많고 가게들도 정말 많잖아요. 마치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로 여행을 온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자연 속에서 살았나 봐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도시 생활이 익숙해야 하는데 시골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바쁜 도시의 속도가 낯설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또 다른 점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친근하게 말을 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끼리 너무 친한 척하며 수다를 떠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별로 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커피숍에서 주문할 때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이 좀 어색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도 제가 처음 하는 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와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웃기죠? 산책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고 싶은데 미국에서처럼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신이 나서 산책로에서 어른들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제가 스몰 토크를 잘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무뚝뚝해 보이겠죠.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친절한 분들은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자르던 동네 미용실이 있는데요.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저희 엄마도 늘 여기서 머리를 하시거든요. 이 미용실에 오랜만에 갔더니 아저씨 아주머니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중학생이었던 제가 다 커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이 귀엽다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사탕을 의심 없이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할로윈 데이는 예외지만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탕을 받긴 했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의심해서는 아니고 사탕이 커피랑 홍삼 사탕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하와이에서 한글 학교에 같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었죠? 한국에 와서 루나가 한글 간판들을 다 읽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을 가르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루나는 영어를 모국어로 편하게 사용하지만 영어로 아직 글을 읽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자음, 모음, 소리만 배우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참 신기한 문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글을 배울 때 쉽게 배우셨나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한국어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어요. 매년 아이들과 한국에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매년 만나서 한국어로 얘기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어제는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하와이에서 쓰던 안경이 정말 오래됐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부러졌거든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새 안경을 사지는 않았어요. 너무 비싸고 시력 검사를 안과에서 따로 해야 하고 제가 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안경알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도 무료로 할 수 있고 보험이 없어도 안경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안경알도 아주 가볍고 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한국 여행을 하실 때 한국 안경점을 이용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서울의 광장시장이란 곳에 가서 아이들 한복을 샀어요. 광장시장은 한복, 옷감, 시장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예쁜 한복이 아주 많았어요. 병아리 같은 노란 한복을 골랐어요. 저희 아이들은 하와이에서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제가 일하는 학교 행사와 한글 학교 행사에 갈 때도 한복을 입거든요. 1년에 몇 번만 한복을 입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오래전에 산 한복이 너무 작아졌었는데 이제 새로 한복을 하와이에 가져가서 열심히 입힐 거예요. 저는 주말에 제 절친을 만나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늘 믿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친구예요. 친구도 저처럼 일하는 엄마이고 서로 바빠서 자주 연락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음 한 곳에 그 친구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친구의 딸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어서 아주 기대가 돼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하와이에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저도 오랜만에 와서 한국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국은 여행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겠죠? 한국에 와보신 여러분은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이제 저는 한국 거주민이라고 하기엔 한국 생활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또 여행객은 아니잖아요. 그 경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새롭고 흥미로워요. 다음 주부터 저는 여러 박물관에 가볼 계획이에요. 첫 번째로 갈 박물관은 한글 박물관인데요. 재미있겠죠? 제가 가보고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과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겁게 한국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영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Today I'm saying hello from Korea. 저는 며칠 전에 한국에 왔어요. I came to Korea a few days ago. 하와이에서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I flew for about 9 hours from Hawaii. 제 두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I flew on the plane with my two children. 제 딸은 5살, 아들은 3살이거든요. My daughter is 5 years old and my son is 3 years old.
아이들이 혹시 비행기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히 잘 왔어요. I was worried that my kids might be too noisy on the plane and bother other passengers, but they behaved better than I expected. 물론 헤드폰과 스티커 놀이 덕분이었죠. Of course it was thanks to headphones and sticker books. 아이들을 낳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거든요. This is my first time coming to Korea since having my children. 그래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So I felt both emotional and excited. 한국의 날씨는 하와이보다 좀 추웠어요. The weather in Korea was a bit colder than in Hawaii.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My parents came to pick us up. 제 딸 루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뛰어가서 안겼어요. My daughter Luna ran to her grandparents and hugged them. 제 아들 제이는 낯을 많이 가려서 제 뒤에 숨었어요. My son Jay is shy, so he was hiding behind me. 공항은 조금 복잡했지만 아주 편리했어요. The airport was a bit crowded, but it was very convenient. 부모님 차를 타고 제 고향인 서울로 갔어요. We took my parents' car to my hometown Seoul. 공항은 인천에 있거든요. The airport is in Incheon.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It took about an hour to drive from the airport to our house. 저녁 시간이라서 차가 조금 막혔어요. Since it was evening, there was some traffic.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When we got home, we unpacked, washed up, and changed clothes. 부모님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자란 곳인데요. My parents' house is where I grew up since elementary school until I went to college.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Coming back after such a long time felt so strange.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 오래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 방이 없어졌더라고요. I've been living away from home for a long time since living at the dorm in college, and now I see that my room is gone.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제 삶과 모든 짐은 하와이에 있으니까요. But it's okay, because my life and all my stuff are in Hawaii now. 제가 자란 집에 아이들과 같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When I came into the house I grew up in with my kids, it felt really weird.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피곤했어요. It was awkward and I was very tired.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아이들이 쓸 물건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My parents had made the house really clean for the kids and prepared things they would need while staying. 하와이와 한국은 시차가 19시간 나거든요. There is a 19-hour time difference between Hawaii and Korea. 한국이 19시간 더 빨라요. Korea is 19 hours ahead. 한국이 하루 더 빠르고 5시간 더 느리다고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It's easier to think of it as Korea is 1 day ahead and 5 hours behind. 루나와 제이는 비행기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았는데요. Luna and Jay hardly slept on the plane. 시차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피곤해 보였어요.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they looked very tired. 저희 모두 금방 잠이 들었어요. We all fell asleep quickly. 저는 잠이 없는 편이에요. I don't usually sleep much. 아이들을 낳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잠을 많이 못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After having children and going to graduate school, I got used to not getting much sleep. 그래서 다음 날 눈을 뜨니까 아직 새벽이었어요. So when I woke up the next day, it was still early in the morning.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I was tired from the time difference, but I just got up early. 제이도 저를 닮아서 잠이 별로 없거든요. Jay is just like me, so he doesn't sleep much either.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제이랑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We both woke up early and went for a walk outside. 일교차 때문에 아침 날씨는 좀 추웠어요. Because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the morning was a bit cold. 오랜만에 추운 날씨를 느끼니까 한국에 온 게 실감이 났어요. Feeling the cold weather after a long time made it feel real that I was in Korea. 조금 걷다가 들어왔는데요. We came back after walking a bit. 옛날에는 멀게 느껴졌던 길이 사실은 아주 가깝더라고요. The path that used to feel far actually turned out to be very close. 하와이에서 저희는 시골에 사는데요. 그래서 먼 거리를 걷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In Hawaii, we live in the countryside, so we are used to walking long distances. 제이는 2살부터 유모차를 타지 않고 늘 걸어 다녔어요. Jay has been walking everywhere without a stroller since he was 2.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 가족들과 다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After our walk, we came back and had breakfast with the family.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거든요.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people sit on the floor to eat, study, and work. 저희 부모님 집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So at my parents' house, we still eat sitting on the floor.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처음이었어요. But my kids were born and raised in the US, so it was their first time eating while sitting on the floor.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It seemed to be difficult for them to sit on the hard floor while eating. 아이들이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It was interesting to watch my kids experience these cultural differences. 아침을 먹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볼일을 봤어요. After breakfast, I went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o take care of some business. 저는 솔직히 미국의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었거든요. To be honest, I had some complaints about the service at government offices in the US. 너무 느리고 불친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It's often too slow, unfriendly, and inconvenient. 그런데 한국 동사무소는 깨끗하고 편리하고 친절했어요. But the Korean office was clean, convenient, and friendly. 그래서 조금 놀랐고 부러웠어요. I was a little surprised and jealous.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 봤는데요. In the afternoon, I took the kids on the town shuttle bus. 제가 중학교 때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took the bus every day. 저희 집 근처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예요. It's a bus that goes from near our house to the subway station. 그런데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는 건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But taking the bus with two kids weren't very easy. 저희가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해서 제이가 넘어졌어요. The bus started moving before we even sat down, so Jay fell on the floor. 한국에서는 승객이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I had mentioned before that in Korea, sometimes buses start moving before passengers are seated. 거짓말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The same thing happened as if it were a lie. 다치지는 않았지만 조금 실망했어요. He didn't get hurt, but I was a little disappointed. 다쳤으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If he had gotten hurt, I would have been really upset. 버스에서 내려서 다이소에 갔어요. We got off the bus and went to Daiso. 다이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싸게 파는 가게인데요. Daiso is a store that sells a variety of household items at reasonable prices. 미국의 달러 스토어 같은 가게예요. It's like a dollar store in the US. 제가 한국에 오면 가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It was one of the places I wanted to visit when I came to Korea. 한국에서 쓸 아이들 물건을 몇 개 사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했어요. While waiting to pay for a few things we picked out for the kids to use in Korea, an old lady cut in line when it was our turn. 아마 저희를 못 봤거나 저희가 너무 뒤에 서 있었나 봐요. Maybe she didn't see us or we were standing too far back. 저희는 바닥에 붙은 스티커를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We were actually practicing social distancing by following the stickers on the floor.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순식간에 새치기를 해서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그대로 새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But she cut in so quickly that I couldn't avoid being cut off while holding hands with my two kids. 버스에서 넘어지고 새치기까지 당하고 나니까 조금 속상했어요. After falling on the bus and being cut off, I felt a little upset. 솔직히 하와이 버스는 정말 느리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Honestly, buses in Hawaii are really slow, but they prioritize passenger safety.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살갑고 친절한 편이에요. People there, even among strangers, tend to be friendly and kind.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Living in such an environment made it difficult for me to suddenly adapt to the fast-paced life in Korea.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한국의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But the kids are really fascinated and enjoy everything about Korea. 하와이에는 높은 빌딩이 많이 없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높은 빌딩이 많고 가게들도 정말 많잖아요.
In Hawaii, there aren't many tall buildings, but in Korea, there are tall buildings everywhere and lots of shops. 마치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로 여행을 온 느낌이었어요. It felt like we were traveling 10 years into the future in a time machine. 그동안 저희가 너무 자연 속에서 살았나 봐요. Maybe we've been living too much in nature all this time.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도시 생활이 익숙해야 하는데 시골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바쁜 도시의 속도가 낯설었어요. Since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I should be used to this busy city life, but having gone to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in rural areas, the fast pace of the city felt unfamiliar to me. 한국에서 느낀 또 다른 점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친근하게 말을 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Another thing I noticed in Korea is that strangers aren't as chatty with each other.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Of course, because I'm Korean, I'm familiar with this culture. 그래서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끼리 너무 친한 척하며 수다를 떠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So when I first came to Hawaii, it felt a little strange to see strangers being overly friendly and chatty with each other.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They call it small talk, right?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별로 하지 않죠. Koreans don't usually engage in small talk with random strangers.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커피숍에서 주문할 때 가벼운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이 좀 어색했어요. So in the US, it felt awkward for me to engage in small talk like when taking an elevator with strangers, checking out at the store, or ordering at a coffee shop.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도 제가 처음 하는 건 좀 부끄럽더라고요. Also, greeting strangers as we passed by felt a little embarrassing for me at first.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에 와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웃기죠? But now that I came to Korea after a long time, I found myself wanting to chat with random strangers. Funny, right? 산책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고 싶은데 미국에서처럼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I want to chat with strangers I meet while taking a walk or in stores, but unlike in the US, conversations don't happen as naturally.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신이 나서 산책로에서 어른들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And my kids say hello to random adults while taking a walk since they get excited to see Korean people. 어떤 분들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But some people would just pass by without responding. 그런데 문화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I mean, I think it's just a culture difference. 미국에서는 제가 스몰 토크를 잘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무뚝뚝해 보이겠죠. In the US, since I'm not good at small talk and don't usually greet strangers first, I might seem a little too aloof.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In Korea, it seems like respecting others' privacy and keeping a distance is considered polite and proper.
하지만 한국에서도 친절한 분들은 많아요. But there are also many kind people in Korea. 제가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자르던 동네 미용실이 있는데요. There's a neighborhood hair salon where I've been getting my haircut since middle school.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저희 엄마도 늘 여기서 머리를 하시거든요. It's run by a married couple and my mom always gets her hair done there too. 이 미용실에 오랜만에 갔더니 아저씨 아주머니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When I went to this salon after a long time, the couple was really happy to see me.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I took the kids with me and they got haircuts. 중학생이었던 제가 다 커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They were amazed to see that the middle school kid they remember was now all grown up with their own kids. 정말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It was really nice and heartwarming.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이 귀엽다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시더라고요. And later, when we went grocery shopping, an old grandpa gave my kids some candies from his pocket, saying they're cute. 미국에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사탕을 의심 없이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할로윈 데이는 예외지만요. In the US, you wouldn't usually eat candy from a stranger except on Halloween. 감사합니다 하고 사탕을 받긴 했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We thanked him and took the candies, but we didn't eat them. 할아버지를 의심해서는 아니고 사탕이 커피랑 홍삼 사탕이더라고요. Not because we didn't trust him, but because they were coffee and red ginseng candies.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하와이에서 한글 학교에 같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었죠? Do you remember when I mentioned that I wanted to teach Korean to my kids and enrolled the older one in a Saturday Korean school in Hawaii? 한국에 와서 루나가 한글 간판들을 다 읽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Now that we are in Korea, seeing Luna read all those Korean signs was amazing. 한글을 가르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t made me feel like teaching her Korean was the right thing to do. 사실 루나는 영어를 모국어로 편하게 사용하지만 영어로 아직 글을 읽지는 못하거든요. Actually, Luna is comfortable using English as her first language, but she hasn't learned to read yet. 그런데 한글은 자음, 모음, 소리만 배우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But with Korean, once you learn the consonants and vowels, you can read all the characters accurately in a short time. 그래서 한글이 참 신기한 문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It made me realize again how fascinating Hangul is as a writing system. 여러분도 한글을 배울 때 쉽게 배우셨나요? Did you guys also find it easy to learn Hangul?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한국어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While spending time with their grandparents, the kids are gradually using more Korean.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어요. I have to interpret sometimes, but they are naturally picking up expressions like let's enjoy the meal, thank you for the food, I'll be right back, I'm home, good night, and did you sleep well?
매년 아이들과 한국에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hope we can come to Korea with the kids every year.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매년 만나서 한국어로 얘기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It would be nice for them to meet their grandparents every year, speak Korean, and spend time together as a family. 그러려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For that to happen, I need to work hard, right? 어제는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I got new glasses yesterday. 하와이에서 쓰던 안경이 정말 오래됐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부러졌거든요. The one I used in Hawaii were really old and they broke before I came to Korea. 그런데 하와이에서 새 안경을 사지는 않았어요. But I didn't buy new glasses in Hawaii. 너무 비싸고 시력 검사를 안과에서 따로 해야 하고 제가 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안경알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에요. They're too expensive and I have to get my eyes tested separately at a clinic. Plus, my eyesight is very poor, so the lenses will be too thick.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도 무료로 할 수 있고 보험이 없어도 안경을 싸게 살 수 있어요. But in Korea, you can get a free eye test at the glasses store. And even without insurance, you can get glasses at affordable prices. 그리고 안경알도 아주 가볍고 얇게 만들어줘요. And the lenses are made very light and thin. 여러분도 한국 여행을 하실 때 한국 안경점을 이용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If you ever travel to Korea, try using a Korean glasses store. You won't regret it. 오늘은 서울의 광장시장이란 곳에 가서 아이들 한복을 샀어요. Today, we went to Gwangjang Market in Seoul and bought hanboks for the kids. 광장시장은 한복, 옷감, 시장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Gwangjang Market is famous for hanboks, fabrics, and market food. 예쁜 한복이 아주 많았어요. There were many beautiful hanboks to choose from. 병아리 같은 노란 한복을 골랐어요. They picked cute yellow ones like baby chicks. 저희 아이들은 하와이에서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제가 일하는 학교 행사와 한글 학교 행사에 갈 때도 한복을 입거든요. They wear hanbok in Hawaii during holidays and when we go to events at my work and at the Saturday Korean school. 1년에 몇 번만 한복을 입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They only wear hanboks a few times a year, but these experiences are precious opportunities that become part of their identity. 아이들이 크면서 오래전에 산 한복이 너무 작아졌었는데 이제 새로 한복을 하와이에 가져가서 열심히 입힐 거예요. The hanboks they had from years ago became too small as they grew up, so now we will take these new ones back to Hawaii and dress them up whenever we get a chance. 저는 주말에 제 절친을 만나려고 해요. I'm planning to meet up with my best friend over the weekend.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늘 믿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친구예요. We've been friends since high school and she's someone I consider my closest friend, the one I trust the most and feels like family even though we are far away from each other. 친구도 저처럼 일하는 엄마이고 서로 바빠서 자주 연락을 하지는 못해요. She's also a working mom like me, so we don't get to catch up often because of our busy schedules.
하지만 마음 한 곳에 그 친구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But there's alway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for her. 이번에는 친구의 딸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어서 아주 기대가 돼요. This time I'm excited because I'll also get to meet her daughter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모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하잖아요. You know, in life, we meet and drift apart from many people. 그런데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But having a friend who you can always count on and genuinely support no matter what happens is truly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저희 아이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하와이에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My kids love Korea so much that they don't want to go back to Hawaii yet. 저도 오랜만에 와서 한국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Even I'm feeling the charm of Korea all over again after returning in a long time. 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국은 여행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겠죠? Clean, convenient, and safe. Korea must be an attractive place for travelers, right? 한국에 와보신 여러분은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For those of you who have visited Korea, what were your first impressions? 이제 저는 한국 거주민이라고 하기엔 한국 생활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또 여행객은 아니잖아요. At this point, I can't really call myself a Korean resident anymore because there are too many new things I don't know about. But I'm not exactly a tourist either. 그 경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새롭고 흥미로워요. Seeing Korea from this perspective in between those two statuses is fascinating and exciting. 다음 주부터 저는 여러 박물관에 가볼 계획이에요. Starting next week, I plan to visit several museums. 첫 번째로 갈 박물관은 한글 박물관인데요. 재미있겠죠? The first one I will go to is the Hangul Museum. Sounds interesting, right? 제가 가보고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I'll visit and share more in the next video.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과 한 주 보내시고요. Well then, everyone, have a great weekend and week ahead.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그럼 이번 주도 즐겁게 한국어 공부해요. Let's keep enjoying learning Korean this week.